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진태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진태입니다. 예, 우리 전세계 52대학의 글로벌의 리더 나사렛대학교 화이팅! M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령의 파워경제톡의 박종령입니다. 오늘은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진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태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 대표님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정진태 원장님의 환한 미소와 열정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기회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원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서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아, 예,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한번 화이팅 3번 한번 하시죠.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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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정진태 원장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우리가 평생학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육기관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진태 원장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평생교육원 총장실장을 거치고 평생교육 원장 된 지가 벌써 7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원장으로 왔었는데 그때 기준 대비했을 때 총 매출액이나 총 학습자 수가 근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코로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네. 저희들이 성장률에 있어서 거의 전국에서 1등인 대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 평생교육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대학평생교육협의회인데 네. 거기서 저희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선정을 해서 네.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제주도에서 전국 원장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우수대학으로 사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총 학습자 수라든지 총 규모는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대한민국 최고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에 있어서는 뭐 단연 1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네요. 다른 데는 다 감소되고 있는데 네. 저희들만이 유일하게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 그게 우리 그 정진태 원장님의 치적이라면 치적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아이고, 네,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벌써 한 7년여 세월을 평생교육원에 헌신하시고 몸바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보통 조직의 최고 경영자 CEO가 바뀌면은 그 참모진들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총장님이 3번째 총장님이 되셨는데도 유일하게 저만 지금 그 보직을 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고 또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한 보직을 계속하는 것도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 원장님의 그 능력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지금 전국 최고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MTV 그런 것을 토대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평생교육원에 기회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그 저희 학교의 이제 산학
산학협력단, 제가 뭐 네네. 산학협력단 소속은 아니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노력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 본다면은 그 메이커 스페이스, 우리가 그 벤처 중소기업 벤처 사업 벤처부에서 제공해주는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화상 회의실 예. 이런 것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는 장비들 예를 들면 3D 프린트라든지 뭐 레이저 가공할 수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들하고 좀 많이 그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맞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게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과정이 함께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 우리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국민 내일배움 카드 전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작년에 때마침 충남 일자리 진흥위원회에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작년 1년 동안 어떤 사업, 어떤 분야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제 개인 뭐 음식점을 하든 꽃집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제조 뭐 가공을 하든 어떤 형태를 하든지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그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가정들을 더 많이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는 사실 오프라인이 사실 중요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기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그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지원해주는 그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박 대표님께 자문을 컨설팅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좀 범위가 좁지만은 이제 그 좁은 범위를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더 그 확대시키고 더 확장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 대표님께 지금 자문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쨌든 평생교육 원장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업체에 계신 분들, 재직자분들이라든지 뭐 또 실업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기본 생각들은 가지고 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다른 기관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과거에는 뭐 교양 취미 이렇게 분들이 많이 갔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대부분 인문학 이런 분들 중요한데 그분들 대부분 다 삭제를 했고 그 반면에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역량 그래서 외국어 과정을 제가 많이 확충을 했고 앞으로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필요하면은 기업에 가서 저희들이 원어민 교수들이 많으니까 기업에 가서 외국어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신경 쓰는 것이 우리 그 교육 과정에서 크게 6가지 아카데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직업 능력 개발 분야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하고 또 그게 필요한 자격증 업무에 관련 직간접적 관련된 자격증을 또 더 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요 범주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 대표님께 어떻게 하면 기업이랑 좀 더 직접적으로 더 조인할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산업관리공단이라든지 경영자협회라든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좋은 기관 단체들이랑 MOU를 맺는다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제가 파악하고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려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메모하겠습니다. MTV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고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해주고 예. 그 인재 채용을 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기업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예. 일차적으로 참 중요한데 예.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예. 또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은 기업 내에 그 사실은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중소기업을 연합해서 협회와 연결해서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함께 해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감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했지만은 그 저희 학과랑 그 산업체 전공이랑 매칭해 가지고 그 훈련 양성하는 과정들을 운영을 그렇죠. 해왔는데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한 부분은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좀 역할을 네. 좀 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과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우리가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원이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대상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이제는 이제 좀 더 차별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씩 예. 이제 어차피 우리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사업을 이제 착수가 됐고 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천안시 기관과 협약이 또 네트워크가 또 잘 지금 기본은 마련돼 있으니까 인프라는 우리 이 산업체에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찾아내서 그 니즈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스스로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과 사실은 지역을 상생 협력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이번에 그 당장에 다음 주에 그 한국산업관리공단 경영자협회랑 우리 총장님을 모시고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 체결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사업 기획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용노동부 충남 일자리 진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국민 내열병 카드 사업을 이제 착수가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한 10개 과정 정도까지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그리고 또 기업이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망은 상당히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그래요. 우리 박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함께 하면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면서 역할을 더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새해부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산업체, 기업체에다가 좀 포커싱을 초점을 많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끝으로 우리 그 평생교육원 원우들과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코로나19에 힘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많이들 힘들고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제 그
평균 수명 100세 시대, 평생학습 시대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학습에 참가하는 동기를 저희 연구자들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학습적 동기, 두 번째는 직업적 동기, 세 번째는 사회적 동기라고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학습 자체,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학습적 동기고, 직업적 동기,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직업적 동기. 그 다음에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울려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동기. 근데 이런 세 가지 동기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 평생교육원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천안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더욱더 풍요롭고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달려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진태 원장님을 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진태 원장님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진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진태 원장님의 열정과 리더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박종량의 파워경제 톡톡톡!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 사장님, 차를 어떻게 고쳐놓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 차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 차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새 차를 만들어 놨네요. 죄송합니다. 아하이. 새 차를 원하십니까? 저희 태성 매뉴얼 서비스에 오시면 무조건 3년을 보장해 드립니다.